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표님도 뭐 눈이 조금 퀭하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사실 눈이 좀 퀭한데 어제 뭐 약간 미국 시장이 빨가니까 좀 좋아서 늦게까지 보다가 저도 눈을 떠봤는데 아침에 거실에서 그냥 널브러져 자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냥 일어난 대로 왔는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3% 정도 2, 3% 정도 반등을 보여줬었고요. 실적 시즌에 들어갔는데 참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진짜 참 신기해요. 진짜 지난주에 그 공포 최악이란 뭐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기가 막히게 또 그런 이슈들을 또 역으로 소화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뭐 화면 좀 보실게요. 공포 탐욕 지수는 27에서 34까지 이제 극단적인 공포 수준에서 이제 조금 진정되는 수준으로 좀 올라왔고요. 어제 좀 나왔던 뉴스 중에 요게 좀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주식에서 돈 뺐다. 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일반 투자자들과 똑같이 기관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전문 투자자들도 지금 느끼는 심리 상태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뭐 대부분 막 이제 유명한 구루들이 나와서 지금 사야 될 때다, 뭐 버텨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자, 미국에서 유명하신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게 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리스크 테이킹 비율인데요. 전체 화면으로 좀 네.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거 하는 동안 아미님 너무 삐지지 마시고요. 네. 썩 빼놨다고 서운하다고 글을 올리셔가지고 네, 아미님 네, 환영합니다. 그 외 모든 분들 제가 이 호명을 못 해드렸었지만 마음으로 되게 다 부르면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요거 이제 리스크 테이킹 비율, 그러니까 위험 자산 선호에 대한 비율인데 지금 비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09년, 08년 말 정도,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사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제가 지난주에 구글 트렌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구글 트렌드로 보면 지금 주식 자산에 대한 그 관심도가, 일반 대중의 관심도가 거의 뭐 최저 바닥,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 수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셨던 최근에 시작하셨던 분들 직전의 수준 심리 상태로 돌아가 있는 상태고, 그건 한국이긴 합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설문을 했더니 이제 가장 최악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 심리 상태 완전 바닥이고 그래서 이제 턴을 하는 구간들인데 때마침 어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잘 했죠. 잘 했다기보다 우리가 그때 한번 지난번에는 예상보다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공포가 시작됐었는데 그렇죠. 지금 오히려 넷플릭스는 망한 줄 알았는데 잘 버텼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이제 좀 반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5% 이상 올랐고 시간에서 8%대 내외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규 가입자가 컨센은 한 200만 명 감소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97만 명, 한 100만 명 좀 안 되게 감소. 어차피 감소하는 건 똑같은데 생각보다 적게 감소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바닥에서 이게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걸 또 한 번 느꼈지만 일단은 바닥에서 큰 반등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외에도 넷플릭스 관련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3% 정도 반등을 좀 했습니다. 딱 이제 걸친 게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61선에 딱 걸쳐서 이제 또 끝났고요. 또 딴 것도 볼까요? 지금 다우존스도 이제 61선 언저리 거의 다 왔고요. 와, 근데 진짜 많이 올랐네요. 다우존스도 2.4% 정도 올랐고, S&P 500도 이제 3,936포인트 정도 올랐는데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지난번 6월달 CPI 이후에 이제 그 FOMC하고 이번 달 CPI 발표 이후에 FOMC는 조금 기간 텀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CPI 발표 이후에 블랙아웃 기간이 있어서 CPI 발표하고 FOMC 위원들이 코멘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CPI 발표 이후에 다음 주 FOMC까지 시간 텀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지만 이제 한 지난주 정도에 계속 시장을 달래는 코멘트들이 나왔잖아요. 뭐 달래는 코멘트인지 진짜인지는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0.75% 매파 의견을 냈던 분들도
1%는 시장에서 너무 앞서 나갔다라는 코멘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0.75도 충분하다. 이제 시장에서는 견딜 수 있다.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도 S&P 500 기준으로 봐도 여기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세의 반등이냐? 그러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빠른 아직은 생각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이 연장이 되려면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는 지금 75bp 인상 확률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대로만 놔준다라고 하면 시장의 큰 변동성은 6월달, 7월달, 5월달, 6월달보다는 좀 줄어들 걸로 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갔다 와서 큰 성과는 없다라고는 하는데 8월 3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뭐 증산에 대한 커뮤니티가 또는 실질적인 합의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CPI가 7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조금 내려오는 기조라고 본다라고 하면 8월 초에 있을 오펙 플러스 증산이 조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조금 더 인플레의 공포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을까. 지금은 침체에 대한 공포보다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어쨌든 악재 하나가 좀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거잖아요. 뭐 침체도 가지고 있고 인플레 공포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하나가 조금 이제 악재가 좀 수그러든다는 측면에서는 좀 시장은 뭐 정말 어려운 구간은 좀 벗어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월 중순에 있을 CPI까지 숫자로 좀 약간 제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써보는 겁니다. 좀 시장 올랐다고. 좀 8월 중순에 발표 7월 CPI까지도 우리 예상했던 대로 조금 8월, 7월에 발표했던 이제 CPI가 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8월 달에는 이제 FOMC가 없으니까 9월 달에 FOMC까지는 조금은 베어마켓 랠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 주 월요일 나온 리포트인데 과연 그러면 약세장 랠리, 베어마켓 랠리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제 가져와 볼 수 있는 거는 과거의 사례들입니다. 1970년대 이후에 16차례 약세장 랠리가 있었는데 그럼 약세장 랠리의 평균 상승률은 얼마였을까를 보면요. 쭉 밑에 보시면 S&P 500 기준으로 평균 회복률이 12%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상승 기간은 50일 정도니까 한 2달 정도 되겠죠. 영업일로 하면 2달에서 2달 반. 근데 현재는 이제 월요일 기준으로 5.4% 정도 상승한 거라고 보면요. 여기서부터 월요일 기준이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어떻게 하느냐 차이긴 하겠지만 이 정도 수준 올랐는데 오늘 이제 거의 한 2.7% 정도 올랐기 때문에 반등의 절반 정도를 달성한 거죠. 반등의 절반 좀 넘게 한 7분 응선 정도 온 겁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한 12% 정도 상승을 본다고 하면 많이 주면 4,100포인트 정도까지입니다. 4,100포인트. 그러니까 과거 평균치를 보면 그러니까 저도 한 4,000에서 4,100포인트 정도를 해보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4,100포인트와 4,000포인트의 지지선을 그어보면 4,000포인트보다는 4,100포인트의 강한 저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4,100포인트에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번 더 거기서 급락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4,100포인트는 또 갭으로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인 물량이 좀 적다라고 하면 4,100포인트가 조금 이번 반등의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3,936이거든요. 이거 S&P 500 기준입니다. 3,936인데 사실 여기서 크게 뭐 지수에 대한 베팅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뭐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정말 최악인 거는 지났다라고 봐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2-3달 지나면서 정말 못 볼 걸 많이 보고 왔잖아요. 너무 정말 안 좋은 것들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지워나가는 구간입니다. 하나둘씩 지워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지워나가는 구간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 환호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침체의 공포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기업들 실적이 지금 당장이야 넷플릭스 실적처럼 이렇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거보단 좋았네로 일단 반등은 하지만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실적이 계속 하향하는 곡선을 그려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다시 턴하려면 뭔가 최악에서
차악이 아니라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 그림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 관련 뭐 성장 주식들도 그렇고 턴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돼. 그러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지금 고금리 환경에서 적응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업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거기에 적응이 되고 다시 사이클이 살아나면 그때 추세적인 또는 전반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결국은 좀 약세장 흐름, 약세장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결국은 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S&P 500 또는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들, 그러니까 머리 위에 다들 대부분 이제 저항들을 다 안고 있는 흐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에 지금 우려한 거는 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뭐 보신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장기 투자 관점을 보신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기다리기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려한 거는 지금 내가 팔고 더 올라갈까 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보다 근데 또 반대 생각을 해보면 팔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금 시장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자고는 아닌 게 결국은 미국에서도 증명된 게 결국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한 그 효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S&P 500이 일단은 한 3,061선 닿으면 또는 삼성 코스피 기준으로 조금 이건 한미야 코스피 기준으로 아직은 좀 코스피는 여기까지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직전 저항이 아마 2,420 정도로 보이는데 어제 야간 선물이 1.3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2,400포인트에 대한 트라이를 분명히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대략 2,400에서 2,420포인트 가면 이 정도에서는 좀 대형주 조금 비중 줄였다가 다시 또 주가가 좀 빠지면 21선이 이제 위로 조금씩 턴하면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21선을 지지하면 거기서 또 매수했다가 그런 전략들이 일단 지금은 만약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셔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마냥 그냥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아니고 조금 시장에 개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주식과 비중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이게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두려운 일이에요. 아, 그죠? 네, 그 손실을 크게 본 주식을 매도한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뭔가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기보다는 그냥 뭐 단 1% 네. 혹은 뭐 5% 네. 한 10% 뭐 자기의 어떤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정도만 약간 정도만 해가지고 경험치를 현금을 쌓는, 네, 구간입니다. 경험을 쌓는다라는 네, 네. 관점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돈을 가지고 다르게 운용했을 때 데이터 이것이 이제 경험으로 쌓였을 때 나중에 이제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을 네. 때 그때는 그렇죠. 이제 액션을 하기가 네, 좀 좋겠죠. 맞습니다. 네. 자, 가맥도 시작이 네. 뭔 얘기입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으려면 이제 어쨌든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대부분의 약세장들은 주가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행적으로 이제 주가 실적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는 계속 영업이익이 증익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증익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못 받치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알고 봤더니 이래서 주가가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에 대한 그 실적 목표치들을 다운시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시작했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6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영업이익에 대한 증익을 사실 이제 좀 낮춰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 연초에 올해 2022년 코스피 영업이익 기준을 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 150조 내외였거든요. 순이익 기준으로. 근데 지금 코스피 영업이익은 올해 한 250조 원 정도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6월 중순 이후에 계속 지배를 하향으로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180조 이상이었네요. 순이익 기준으로요.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올해 코스피 순이익이 작년 대비 한 7% 정도 떨어지는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170조 원대 보고 있으니까 요 차트는 아까 그 차트 저희 회사 리포트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 S&P 500도 이제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일이 있나 살펴봤더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다는 거죠. 뭐 이제 반도체
이제 그렇고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도 그렇고 빅테크 주식들도 그렇고 이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 실제로 안 나오니까 이제 주가의 흐름과는 다르게. 근데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실적 모형표가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심리도 바닥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가가 먼저 또 오르겠죠. 예,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왜 오르는지 살펴봤더니 사이클이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실적은 후행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리포트가 항상 후행 일어난 일에 대한 분석이지. 네, 그죠. 후행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머릿속에 기본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주가는 실적은 주가의 답에 물어봐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주식이 먼저 정해지는 거다라고 이제 주가가 먼저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나마 제가 이제 오랜만에 거래량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나마 주가에 대해서 선행적인 신호를 주는 것들이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만약에 신규 새롭게 또 들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또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목표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주가 이미 떨어진 주가에 낮춰진 눈높이에 거의 맞는 실적을 지금 낮춰지고 있다. 요게 이제 좀 이제 밸런스가 맞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바닥이 이게 V자로 나오기는 지금 어려운 구간이고 이제 결국은 면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예, 위아래 유리하면서 바닥을 잡는 과정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우리 코스피로 보면 2,300포인트와 한 많이 가면 2,500포인트 정도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위에 있는 물량들이 다 소화되는 과정들이 좀 기다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턴할 때쯤이면 당연히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도 나올 건데 그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다시 2,600, 2,700, 2,800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주도주는 또 달라져 있을 거라고 봐요. 또 달라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어쨌든 지금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나마 이제 약세장 랠리 시즌에서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조금 재밌는 일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어딨나? 이게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요 내용을 좀 보는 게 낫겠다. 예, 요 보면 환경 보도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월요일 이게 7월 18일 날 1시 정도에 이제 기사가 났고 이제 오전에 기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3,165억, 영업이익 296억, 순이익도 230억 달성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6%, 178% 정도 성장했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는데 요 코멘트가 조금 재밌습니다. 그래서 당초 7월 말쯤 잠정 실적 공시를 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특정 증권사가 터무니없는 수치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담은 애널리스트 보고 발표했다. 그런데 기사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차이 났어요. 영업이익 추정치하고 실제 발표하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이미 다 준비해놨겠죠. 준비해놓고 7월 말에 발표하려고 다 이제 세팅해놨는데 어느 한 증권사가 너무 우리 회사를 잘못 추정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바로 그냥 그날 오후에 그 리포트가 나온 그날 바로 오후에 그냥 갑작스럽게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때 한미약품 주가 흐름을 보면 요 날이거든요. 요 날 7월 18일 월요일 음봉이 크게 나온 날 이날 주가가 한번 쫙 밀렸다가 오후에 다시 올해 말아 올리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뭐 계속 말씀드리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뭐 많은 증권사에서 이제 커버리지를 하기 시작하고 최소한 대장주 또는 차선호주로 지금 한미약품들이 좀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들 분위기가 이제 큰 형님들이 이렇게 좀 해주면 다른 바이오 주식들도 조금 이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과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같은 날은 그동안 과대낙폭주 위주로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재밌는 또 종목이 박셀바이오인데 이제 그저께 상한가를 좀 갔었죠. 이 종목도. 근데 이것도 뉴스를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뭐 특별하게 뉴스가 되게 좀 자극적으로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뉴스를 가지고 상한가를 갈 재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강력하게 붙였다는 거는 뭔가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심리는 확실히 달라졌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뭐 한미약품, 그다음에 대웅제약, 그다음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좀 이제 좋게 만들어가지고 있거든요. JW 중해제약, 그다음에 뭐 SK 바이오팜,
바이오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다들 이제 좀 일정 부분 올라와서 저항선에 닿긴 했는데 이제 조금 여기 부분을 조금만 소화를 하고 난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좋은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뭐 바이오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미약품이 대장 중인가 봐요. 지금 어떤 게 이거 굳이 지금 대학 바이오 대장을 논하라고 하면 사실 바이오 섹터들이 훨씬 바이오텍 섹터가 더 세죠. 제약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NK맥스라던가 뭐 ABL 바이오라든가 지금 최근에 뭐 네오 이뮨텍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좀 이제 주가의 등락폭이 세다 보니까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제 실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기술력보다는 실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또는 뭐 중해제약 뭐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는 네. 일단 첫 번째는 과대 낙폭주 네, 중심으로 맞습니다. 먼저 네. 오를 것이다. 순환매가. 맞습니다. 네, 이 얘기는 다들 그 정설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이거는 많은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일단은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과대낙폭인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잖아요. 근데 소부장이 일단 올해까지는 실적들이 좋은 모습들을 일단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어차피 하이닉스도 이제 공장 투자, 시설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또 드러냈고, 지금 뭐 일단은 너무 최악에서 조금 좋아지는 정도라고 나오고 있지만 침체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도 더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일단은 장기 성장 베팅하기에는 조금 시즌을 좀 잃는 것 같고 대신에 그거를 감안해서 봐도 너무 많이 급격하게 떨어진 종목들이 대부분 소부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년에 이제 공장 증설을 한 애들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내년에까지도 우리가 과거에 했던 논리들은 공장 증설을 했다는 거는 누군가 사줄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정말 좋은 생각이 있었지만 공장 증설을 했는데 안 사준다라고 하면 비용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지금은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일정 부분 반등을 좀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반등, 리바운딩 할 때 기술적인 요건들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선 닿으면 조금씩 줄이고 대신에 이미 이 과정을 이미 다 헤쳐나갔던 종목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도 다른 섹터들 많이 있거든요. 다른 섹터들 이미 하락을 먼저 경험을 하고 많이 물량 소화를 이미 진행 중인 종목들 뭐 예를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나 그다음에 뭐 화학이라던가 아니면 뭐 또 뭐 있죠? 조선 이런 쪽들은 조선 기자재 이런 쪽들은 충분히 또 보셔도 그런 쪽에서 조금 향후에 주도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또는 트레이딩을 하셔도 위에 저항이 없는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다행히 이제 좀 뻗어나갈 때 오늘처럼 시장이 좋을 때 쫙쫙 뻗어나가고 하락할 때 덜 하락하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셔도 그런 측면에 좀 밸런스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네, 바이오주 또 들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그 주식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